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은 육감적인 시황 그리고 육감적인 특징주에 대한 분석으로 함께하는 육감투자 베스트인베스트 이상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까지 풀어드립니다. 육감적인 특징주 분석 이외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유료 문자 100원에 샵 833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특징주 분석 이후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한 전망까지 오늘부터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올라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저희가 선별해서 잠시 후에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장의 방향성부터 좀 잡고 가겠습니다. 육감적인 시황, 오늘 강보합권의 흐름으로 일단 지난 금요일에 하락을 좀 멈추기는 했는데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계속 좀 탄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탄력이 없죠. 뭐 말씀했었던 것처럼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방향성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 대신 오늘 조금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시황에 대한 키워드 몇 가지 한번 찝어드린다면 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중국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 날 분석을 했다시피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GDP 성장률 자체를 6%로 낮아진 것에 대해서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었고, 다만 주말에 있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영이죠. 미국이 이제 밤이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영이 되면서 미국에 대한 지지 여부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큰 방향성을 못 찾고 있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국을 생각을 했을 때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GDP라고 하는 것은 산업에 대한 총 생산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이 생산을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가 소비는 또 별개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GDP 자체가 원래 높게 나타나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제조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에 대한 산업 비중이 모여 있는 곳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면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이머징 마켓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독일이라든지 아니 미국이라든지 아니 유럽의 선진국들 자체는 마이너스 성장 또는 1에서 2%대 성장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적인 측면에서의 중심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던 중국 증시였다면 지금부터는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 혁신적인 부분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GDP가 6%를 기록했다, 여기에 대해서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미 악재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중국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기 부양 정책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라든지 또는 이런 중국에 대해서 소비는 어떻게 또 변하고 있느냐를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고 산업에 대한 총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뭐 철강이나 기계 이런 것들은 산업의 전반적인 전방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락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의 침체가 오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여기에 대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자 2050에서 2060포인트 여기에 대한 하방 자체를 꾸준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형성될 확률이 높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지표 부진과 함께 일단 흔들림을 주기는 했지만 이 흐름이 더 이어져 가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하방에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지수 자체적으로는 계속 좀 갇혀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좀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만큼 특징주에 대한 분석도 꼼꼼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분석 이후에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도 풀어 드릴 테니까요. 샵 8338로 유료 문자 100원의 문자 보내주시면 또 종목에 대한 고민도 이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KH바텍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폴더폰 관련주 이제 대장인데 이렇게 잘 갈 줄 아셨어요? 네, 잘 갈 줄 알았어요. 우리 이 방송을 통해 4번 했습니다, 사실. 네. 잘 갈 줄은 알았지만 아무도 이 대장은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매매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었어요. 이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에 대한 확산이 좀 나오긴 했지만 꿈틀댔던 거 대비 여전히 대장이 계속 유독 잘 가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도 전망을 더 해볼까요?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뭐 할 말은 있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도 꾸준히 폴더블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려왔고요. 네. 거기에서 대장이라는 말을 꾸준히 해왔고 왜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냐면 일단은 오늘의 이슈 자체는 바로 21일 날, 21일부터 오늘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일반 판매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처음에는 예약 판매입니다. 근데 예약 판매를 했을 때 바로 이제 완판, 우리가 이제 품절이라고 하죠. 품절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일반 판매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예약 판매를 했을 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반 판매로 돌린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뭐랄까 이제 KH 바텍 같은 이런 폴더블 관련주에서 가장 첫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회사에 대한 소개 홍보 페이지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미래를 열다. 바로 나비 그림이 나오면서 여는 그림이 먼저 나온다 네.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이 뭐냐? 그 다음에 곧장 나오는 그림이 바로 이 힌지 그림입니다. 자, 제가 이 힌지를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여기 톱니가 바퀴처럼 이런 식으로 됐던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다. 여기에 껍질이 이런 식으로 싸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한번 뭐랄까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게 한번 이렇게 리콜이 됐죠. 리콜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먼지나 이물질이 많이 낀다. 이물질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재출시를 해야 된다 해서 재출시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정교한 작업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톱니바퀴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 우리가 오토매틱 시계 같은 것들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톱니바퀴 수준으로 상당히 뭐랄까 미세한 부분의 톱니바퀴라고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스마트폰이 아무리 커봤자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작거든요. 그럼 이런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 톱니바퀴 정도면 정말 우리가 새끼 손톱보다는 조금 더 작은 톱니바퀴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교한 작업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 기업이 뭐랄까요 납품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페이지가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오는 그림입니다. 그럼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 KH바텍이라는 기업에 대한 재무 현황을 잠깐 보시면 요건 이제 기업 공시를 제가 조금 발췌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자 보시면 정밀 기구 사업을 가지고 있다. 요것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이 기업이 다른 여타의 알루미늄 캐스팅이라든지 아니면 금속에 대한 캐스팅 프레임 작업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밀 기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요 다음 그림 보시면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여타의 기업들이 잘 안 갔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UTG 관련주, 울트라신 글라스 관련주, 오늘 캠트로닉스 또다시 신고가 가는 모습이고 거기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 자, 딴 데서 다 안 좋다 했지만 이 카메라 모듈 제가 봐야 된다 했죠. 그 파트론 지금 이틀 동안 10% 이상 올랐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왜 이 기업이 그러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느냐. 요 기업은 봐요. 자, 27기라고 하면 지금 28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3월달 3개월 동안의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을 보시면 적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 적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영업이익이 2분기부터 지금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1분기에도 적자였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반기 실적에서 4억 2천만 원이니까 분기 실적은 41억이었잖아요. 그러면 1분기에 적자였기 때문에 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번 흑자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주가적인 부분에서 크게 급등하는 패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가 바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에요. 그럼 지금 이런 KH바텍은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 그러면 기업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을 봤을 때 과도기적 부분 자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맞죠. 그러면 그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읽어드리면, 자, 일단은 앞서 봤던 이제 파트론이나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모든 전문가에 나와서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이틀 동안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십시오. 7% 오르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4.8%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 들어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산업에 대한 구조를 읽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차트는 속일지언정 산업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큰 흐름 자체는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KH바텍 보겠습니다. 자, KH바텍이 우리가 요 8월달, 9월달에 많이 말씀드리고 저도 영상을 통해서 9월 11일 날도 특집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지금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큰 그림을 놓고 월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을 돌려서 보시면 우리가 하단에서 올라오는 이런 125일선 보이시죠? 자, 여기에 그림을 잠깐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하단에서 지금 요 12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결국 거기가 이제 저항 구간으로 표시되고 요번에 다시 한번 돌파하는데 최근에 이 125일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헬릭 스미스 그리고 필룩스 같은 기업들이라 말씀드렸다 그죠? 그럼 그 그림을 통해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우선 필룩스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요 자리에서 125일선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붙어서 올라온다고 했죠. 똑같이 이제 헬릭 스미스 이런 기업들도 자, 이 12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한번 붙은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지금 이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자리 밑에 전방산업이 이때까지 부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평균적인 주가보다 밑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올라온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상 궤도에 대한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기업들도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관심을 둘 필요가 전혀 없다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가시권에 넣어놔야 되는 단계죠. 그래서 그런 가격들을 미리 우리가 산업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산업에 대한 구조, 그러니까 갤럭시 폴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하고 있었어야지만 여기에 대한 상승을 가능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데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16,000원 자리가 단기적 고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정은 한 14,000원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KH바텍은 사실 지난주에 네. 너무 이제 많이 올라서 KH바텍보다는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네. 더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네. 지금 125일선을 넘어선 KH바텍 조정 가능성이 이제 16,000원 선에서 있기는 하지만 조금 내려온다면 이제는 매매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번에 이 기업을 소개하는 것도 4번째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렸지만 그 전 방송에서는 여기 14,000원대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 좀 힘들고 다른 여타의 UTG라든지 카메라 모드로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럼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올랐을 때 여기서 또 신규 매수 들어가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가 자체가 우리가 방송을 했을 때 10,000원대, 9,000원대가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던데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전문가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거보다는 여기서 요번 봉 자체는 시세를 내는 봉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자리를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리는 한 14,000원 부분으로 우리가 신규적인 부분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보유자 영역군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까지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KH바텍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최근에 역시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스타임즈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뭐 일단은 지금 이 신스타임즈라는 종목군이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940억까지 올라왔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한 5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격에 비해서 지금 한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이 가격대가 올라왔던 거고 우리가 시가총액이 어떻게 구합니까? 결국 현재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죠. 그러면 지금은 현재가 자체가 2배 가까이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럼 여기에 대한 차트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주로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최대 주주에 대한 변경 소식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결국에는 최대 주주가 변경이 지금 이루어졌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변경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게 회사에 대한 방침인데요. 잠깐 한번 공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도 미확정이라고 또 있는데요. 일단은 이 공시를 조회 공시를 요구한 게 10월 16일이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10월 16일로 곧장 냈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런 글들이 상당히 뭐랄까 이제 법률적인 용어도 많고 전문 용어도 많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두 번째 단락 여기 보시면 검토 중의 사항 요건 보시면 됩니다. 검토 중의 사항. 자, 최대 주주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가 뭡니까? 주고 받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계약을 체결을 검토하고 있으나 자, but I can't죠. but 이제부터는 아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인 확정된 사항은 없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 것이 추후 1개월 이내 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 시. 자,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미연에 신랄 같은 희망은 남겨두면 좋겠다라는 것이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서 1개월 이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럼 확정되는 증시 이 표현을 안 썼으면 주가는 이 공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겠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밑에 이런 뭐랄까 희망적인 사항을 같이 적어놨다는 것은 주가를 그래도 갑작스러운 급락보다는 유지를 해주겠다는 뜻이 더욱더 많은 것이 회사에 대한 내부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면 신스 타임즈 자, 이런 주가들이 오늘 일단 투자 경고가 떴고 자, 보시면 단기간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300억이죠. 그러면 얼마 전까지 거래를 따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거래 6고일이니까요. 2주 전까지는 시가총액이 300억 수준이었다가 지금 단기간에 900억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거를 주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놓고 볼게요. 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그림을 조금 그려본다면 자, 앞에서 이루어졌던 자,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럼 결국에는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자리 자체에서 뭐랄까요? 물량 자체가 여기까지 이제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거래량 자체 크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뽑아내는데 앞에 있던 자리 자체를 지금 현재 돌파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일봉으로 돌려서 한번 잠깐 보시면 상단에서 물량 자체가 많이 손바뀌는 과정이 자, 요 자리죠. 그럼 앞에서 이 5,000원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올 때 물량이 상당 부분 바뀝니다. 자, 제가 판단할 때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이제 맥점, 한마디로 지지권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자리일 뿐이고 결국에는 회귀가 될 건데 그런 자리 자체가 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회귀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죠. 이 자리가 한번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보이면서 제로를 노출할 확률 그런 것들이 제가 만약에 보유자라면 그렇게 한번 그림을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터졌던 이 거래량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일종의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기 위한 그런 미끼 상품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정 주가는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단기간 급등한 종목군은 크게 우리가 1,000만 이상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스타임즈 연일 이제 상한가와 함께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다소 보수적인 관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문자로 온 부분도 짚어봐야 되니까 미세먼지 관련한 위닉스 지난주부터 참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예비 첫 저감 조치 이제 어느 정도 시행이 되면서 오늘 또 하츠를 중심으로 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위닉스로 근데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일단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주가 상당히 많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미세먼지 관련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를 좀 봐야 되거든요. 초미세먼지 예보가 나왔다는 거고 결국엔 어제자 뉴스였죠. 어제자 뉴스에 내일부터 그리고 21일부터 미세먼지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제 초미세먼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위닉스라든지 또는 뭐 하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계절적인 움직임을 항상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런 미세먼지가 많이 움직이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봄이 될 수 있고 또 가을이 될 수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이제 황사가 불러올 때
그때 이전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많이 불러온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날씨가 어땠으면 조금 추웠죠. 날씨가 추우면서 추울 때는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에서 시베리아풍으로 이렇게 시베리아에서 고기압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워지죠. 대신 태풍도 어떻게 왔어요? 태풍도 이렇게 비켜나가 버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기압이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바람, 이런 바람에 의해서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심해진다는 건데 이것은 계절적인 분위기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요 종목군이 급등을 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신고가를 뚫고 갈 수 있다. 그것은 조금 어렵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계절적인 영향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재료를 조금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이 자 10월 11월입니다. 뭐예요? 결국 웨딩 시즌이죠. 그러면 신혼부부들에 대한 백색 가전. 그러니까 최근에 이 위닉스 같은 경우 이런 백색 가전에 대한 뭐랄까요 판매도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그런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에 대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또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갑작스럽게 다른 여타의 미세먼지 관련주하고 다른 움직임을 조금 보일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차트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닉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 기업이 자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미세먼지 관련으로 해가지고 거래량 상당 부분 붙이면서 반등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속는 패턴이 이런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박스권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자, 그 반등을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반등이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요건 이제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허수가 되는데요. 여기 세력에 의한 반등이죠. 거기에서 지금 시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붙였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빠진다. 이런 거는 실적 때문에 그것은 사실 좀 어렵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하고 4분기가 성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인 반등 자체가 요 위에 있는 자, 크게 놓고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이런 것들을 일봉으로 돌리면 자, 그림이 조금 떠 있는 양상인데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 이런 자리 앞에서 들어올렸던 한 29,500원, 3만 원짜리까지는 좀 더 베팅이 가능하지 않겠나. 예, 세력들에 의해서 그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닉스 최근 들어서 좀 다소 좀 견주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진단을 해주셨어요. 자, 특징주에 대한 분석 들어봤으니까 이제 시청자 종목 고민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샵 8338번으로 100원의 유료 문자와 함께 지금 이제 종목에 대한 고민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쭉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뭐 HB 테크놀로지도 있고 아모텍, 네. 미래컴퍼니, 영진약품, 셀트리온, 덕산데오룩스 뭐 다양합니다. 네네. 근데 오늘 이제 첫 번째부터 오늘부터 이제 종목 상담을 여러분들에 대한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실시간으로 보내시면 제가 보는 화면 요 화면으로 여러분들의 문자가 쏙쏙 들어옵니다. 네. 거기에서 고민이 있으신 거 뭐 사고 싶은 종목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정말 이 종목 때문에 잠이 못 이루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하고 세세하게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거기 영광의 첫 번째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유로스를 이분이 6,300원에 사셨다고 하는데요. 유로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스 볼게요. 오늘 수소차도 네. 사실 좀 이슈가 있었죠. 아무래도 일정을 앞두고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 일정을 앞두고 대우 부품이라든지 장 초반에 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뉴로스는 오늘 좀 주춤하네요. 네, 일단 유로스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조금 내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유로스가 왜 주춤하느냐? 다른 여타의 수소 충전소 관련주들은 잘 가는데 수소 생산 기술도 잘 가는데 그럼 유로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넥소라는 차가 바로 수소차죠. 거기에 필수 부품을 납품한 업체예요. 그럼 그 부분이 지금까지 사실 지금 뭐 넥소라는 그 수소차를 우리가 살려고 하더라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지자체에 대한 뭐 이런 뭐라고 하죠?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예약을 해서 이제 이 차를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생산 라인은 한계치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런 수소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수소 생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이런 유로수 같은 경우에는 부품주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소차가 지금까지 한 대씩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달라지면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 획기적인 실적 변화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은 수소차를 보더라도 이런 부품주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보다는 여타의 이제 수소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수소 생산 기술 또는 연료 전지 기업들을 봐야지만 기업에 대한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차트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요 자리 자체가 시청자분이 사셨던 가격대고 그냥 그런 자리들이 6,300원대거든요. 자, 요 자리에서 지금 현재 과매도 구간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중바닥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반등은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5,500원 선에서는 우리가 조금 결단을 하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그리고 하단 자체는 4,500원대가 무너지면 그때는 과감하게 한번 결단해 보시는 전략도 필요하다. 왜냐? 다시 한 번 더 무너지면 원형 바닥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 역삼각 수렴 패턴이거든요. 그럼 하단이 조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도 함께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수소차주 안에서도 사실 다소 좀 주춤했었던 유로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결단을 내려서 정리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역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문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한 개를 한번 찍어보시죠. 네. 저는 사실 눈에 띄는 종목이 있기는 한데 네. 수익권보다는 좀 손실이 나신 분들 네, 안에서 네.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야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실 최근에 급락에 나왔었잖아요.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스템 임플란트 매수를 검토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손실을 제가 사실 이야기했었는데 네. 매수 차원에서 네, 지금 그럴 수 저가 있죠. 매수를 네. 또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맞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계속. 네, 있었죠. 그리고 지금 요 기업이 사실 스토리가 상당히 뭐랄까요, 좀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임플란트 회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치과 원장 출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오스템 임플란트도 얼마 전까지는 경영에 참여하다가 이제는 명예회장으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사실 원장 일을 거의 안 하시죠. 그런데 요 기업이랑 제가 다 한번 같이 보여드릴 기업이 디오라는 기업이 또 있어요. 자, 둘 다 임플란트 회사지만 주가 추이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부적인 부분에 의해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회사 내부적인 악재가 지금 발생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빠졌던 거고, 그럼 하단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봉이 나오더라도 이것 자체로 우리가 일종의 의미를 두는 건 조금 어렵거든요, 지금은. 그러나 좀 더 바닥을 좀 더 다질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임플란트 회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2010년도, 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던 것이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그럼 우리가 덴티움이라는 회사도 있고, 자 이거는 그 강남 쪽에 어떤 치과 원장이 직접 아니까 경영하는 회사죠. 제가 차마 그 회사 치과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네네. 짧게 그럼 여기에 이야기 이 나눌까요? 부분이나 네. 또는 앞서 봤던 디오나 이런 임플란트 업종이 훨씬 더 낫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좀 더 정화된 부분을 봐야 되고, 아직까지는. 네, 36,000원대가 돌파를 하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시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B 테크놀로지를 지금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지금 오랫동안 들고 계신데 힘드시다고. HB 테크놀로지 매수가는 3,350원이신데. 네, 그 이 3,350원대 지금 매수를 하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2,700원인데 다중바닥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사실 검사 장비는 후공정이에요. 이게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 자체는 전공정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 부분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다만 지금 업황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빠질 건 아니다. 지금 오랫동안 보유를 했었기 때문에 손해보고 팔지 말자. 반등 3,500원 올라옵니다. 좀 더 홀딩하시면서 지켜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문자까지 받아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이 못했는데 내일은 또 보내주시면 오늘 이제 보내주셨던 부분들과 함께 또 선별을 해서 내일 조금 더 많은 종목에 대한 고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못다한 이야기 장중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4시 30분에 와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와우밴드
뭐 와우넷 어플로 들어오시면 저희 또 공개 방송을 볼 수 네.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함께 커뮤니케이션 나누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중에 또 무료 방송뿐만 네. 아니라 또 내일 나오시니까 내일도 종목에 대한 고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감투자 지금까지 베스트인베스트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